최근 중국이 서해의 산둥반도 연안에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상원전을 핵타이타닉이라고도 묘사하곤 합니다. 중국이 건설하는 해상원전, 과연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상원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원전은 크기가 매우 작은 소형 원자로를 바지선과 같은 선박에 장착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선박의 추진력으로도 사용하고 지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형 원자로는 해상 원전뿐만 아니라 쇠빙선,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많은 해상 운송 수단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원전의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선박과 같은 해상 교통 수단에 결합이 되어 있다는 점은 해상 원전이 이동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동성 덕분에 해상원전은 전력망을 통해서 전기 공급이 힘든 지역에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해안 지역에 해상원전을 보내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9년 아카데믹이라는 해상원전을 건설하여 알래스카와 가까운 극동지방의 페벡이라는 지역으로 해상원전을 보내어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해상원전에 대한 안전 여부에 대해서 매우 걱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계획되지 않은 에너지 손실이라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 관리에 문제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가정하에 중국의 경우 원자로의 안정적 운영성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더불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 문화에 대해서 아직 많은 의구심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걱정은 중국이 환경보호와 안전보다는 경제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는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핵정책 전문가인 마크 힙스는 중국의 취약한 산업 안전 문화와 약화된 규제 능력으로 인해 중국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해상 원전이라는 기술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중국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투명성 있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의 해상원전이 서해 근처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한민국에 끼칠 영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인해서 아직도 일본 여행을 고려할 시 수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력 사고는 대중에게 오랜 기간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데요. 만일 중국 해상원전의 사고로 인해서 서해가 방사능으로 오염이 된다면 인천공항, 인천항, 목포항 등 서해 권역을 비롯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법 중에 원자력 사고의 민사보상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국제법은 원자력 사고 시 주변국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시 발전소 운영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비롯 많은 원전 국가들이 해당 국제법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우한 폐렴 등으로 중국은 주변국 및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상원전 사고 시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입힐 경제적 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해서 순순히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대조되는 한국 원자력의 자발적 경쟁력 상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는 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 큰 규모의 발전소보다 소형 원자로와 같이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발전소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중국은 우리 서해의 해상원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형 원자로가 해상 플랫폼에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도 지적을 하듯 중국은 원자력의 최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도의 기술 다양화를 통해 중국은 소형 원자로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원전 시장을 섭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료에서 보셨듯 한국의 원전의 안정적 운영성은 세계적으로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스마트라는 차세대 소형원전을 개발해 왔습니다. 스마트 위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소형 원전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시도하면서 한국의 유망산업인 원자력을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스마트의 경우 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로 되지만 현 정부는 그의 약 10분의 1인 25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예산은 기본 개념 정도만 그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앞서 주도하던 기술의 경쟁력을 스스로 죽이는 반면 중국은 우리 앞바다에 건설하는 해상원전을 통해서 세계 원자력 시장 재패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소형 원전 개발을 확실히 지원해주면 그래도 세계에서 꽤 선두에 나설 만한 아이템이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지요 라고 합니다. 중국과 대조되는 대한민국의 탈원전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